네, 이 보신 것처럼 탄소 감축 계획은 나왔지만 그만큼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팀 김덕훈 기자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먼저 이 탄소 40% 감축안, 이게 달성 가능한 겁니까? 네, 정부가 얘기한 계산대로라면 지금부터 2030년까지 매년 4.17%씩 탄소를 감축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매년 1.98, 미국은 2.81, 그리고 우리와 사정이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일본도 매년 3.56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감축을 해야 된다. 이것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죠. 이 탄소를 포집, 활용, 저장하는 신기술을 도입한다. 또 이 해외 감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집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다가 그다음에 땅속 깊숙이 1km 이상 깊숙이 저장하거나 혹은 화학 제품이나 연료로 활용을 하는 기술입니다. 현재는 포집에만 1만 톤당 57억 원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저장과 활용도 2030년까지 상용화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해외 감축 분야와 관련해서도 해외에 나무를 심겠다 또는 해외에 이미 조성된 숲을 사겠다 이런 건데요. 역시 막대한 재원 조달 그리고 실현 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현재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인 산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좀 너무 목표가 적게 잡힌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산업 분야는 굉장히 민감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 일자리 문제가 모두 걸려 있기 때문인데 이 분야는 2030년까지 3,800만 톤 가까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탄소 배출량이 비슷한 전력 생산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감축량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산업계 감축량이 너무 적다 이렇게 비판을 할 때 우리는 제조 비중이 큰 독일의 사례를 주로 많이 들곤 합니다. 독일은 같은 기간 감축률이 보시는 것처럼 37.8%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독일은 탄소 감축 노력을 이제 30년 넘게 해온 나라다. 이제 막 탄소 감축을 시작한 국내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쭉 보니까 달성이 이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거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EU를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의 기업의 상품에는 우리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감축량을 유지해서는 앞으로 기업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아무튼 이제 실현하려면은 사회 전반이 많이 이제 변화를 할 텐데 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도 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발전 단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재생에너지 여전히 비싼 전기입니다. 이 태양광, 풍력 등 이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탓에 전력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탄소 배출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아마도 기업의 상품 가격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 역시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이 더 부담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삶을 유지하는 비용 자체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이 희생과 비용을 모두 감당해야만 탄소 중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김덕훈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